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비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사용한 비료를 다시 활용하는 순환식 수경 재배 기술이 생산비 절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지역 한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입니다. 수경 재배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이 농가는 최근 배액을 다시 사용하는 이른바 순환식 수경 재배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비료 구입량이 크게 줄면서 생산비 부담을 덜었는데 수확량이나 품질도 기존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비료값이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올해 이제 순환식 비료 재사용을 하고 나서 지금 전쟁 여파로 비료값이 오른 걸 감안하면은 한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는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순환식 수경 재배 기술을 적용하면 회수된 배액은 분석과 살균, 희석 과정을 거쳐 재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비료와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탄소 배출도 작물에 따라 최대 6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작물 재배 후 남는 배액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 방지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배액을 재활용하는 순환식 수경 재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농업용수는 20에서 3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고 비료 같은 경우도 30에서 40%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소 배출도 23%에서 63%까지 저감되는 걸 산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 분쟁 여파로 국제 비료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농가의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 생산비 절감 효과가 확인되면서 농가의 관심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남원시장 선거판이 뜨겁습니다. 조국혁신당 강동원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양충모 예비후보의 과거 청와대 경력을 문제 삼으며 공격에 나섰는데요. 양 후보는 공직자로서 정당한 파견 근무였다고 반박했고 동시에 강 후보의 잦은 당적 변경을 지적하며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조국혁신당 강동원 후보, 상대인 민주당 양충모 후보의 청와대 근무 이력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양 후보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선임행정관 경력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 근무 사실이 부끄럽습니까? 이 사실은 남원 시민께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를 드러내는 의도적 은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 한 언론 보도와 SNS 게시물에서 선임 행정관이 아닌 차관급 수석비서관으로 표기된 점을 들어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했습니다. 2, 3급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파견 선임 행정관 직급을 차관급인 수석비서관으로 둔갑시킨 사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공직 후보자로서 시민에게 진실을 숨기고 자신의 이력을 부풀려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양 후보는 반격에 나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비서실로 파견된 것은 공직자로서 명예로운 일이지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파견 나가는 것도 거의 다 이제 부처 공무원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에이스급들 중에서 좀 선발해서 그쪽에서 이제 선발해서 가는 거고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박근혜 사람이다, 어느 쪽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급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이 수석비서관이라고 밝힌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부도나 지인의 SNS에서 실수가 있었을 뿐 정작 선거 공보물과 명함에는 정확한 직급이 적혀 있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초임 국장, 선임 행정관으로 나갔는데 그다음에 다시 복귀도 기재기획재정부에 있는 국장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차관급으로 어떻게 제가 나가겠습니까? 정말 남원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식의 경쟁을, 정책적인 부분에서 경쟁을 하는 게. 강 후보는 박근혜 청와대 비서 출신으로 규정의 정체성을 파고들고 있고 양 후보는 강 후보의 당적 변경을 꼬집으며 맞불을 놓는 상황. 유권자를 위한 정당한 검증이라는 주장과 무분별한 흠집내기라는 반박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남원시장 선거가 인물 이력을 둘러싼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조국혁신당 강동원 남원시장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가 우수공무원 파견이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양충모 예비후보의 반박에 대해 시민이 묻는 것은 파견 여부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짙던 시기 핵심부에서 무엇을 했느냐의 책임 문제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강 후보는 특히 양 후보가 자신의 잦은 당적 변경을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의 통합과 창당 역사라며 당선만을 쫓는 행보로 비하한 것은 호남 민주주의의 뿌리를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수석 비서관 허위 경력 유포 의혹에 대해서도 양 후보 지지자 단체 대화방에서 정정 없이 공유돼 왔다며 지역신문의 오보라는 양 후보의 해명을 구차한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양 후보는 기획재정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자신이 수석 비서관 출신이라고 밝히거나 경력을 숨긴 적도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고창군수 선거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이 심덕섭 고창군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조민규 의장은 고창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심덕섭 예비후보가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삼성전자 스마트 허브단지 유치와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확정 등은 생활 현안 해결에 집중해온 행정의 결과라며 심덕섭 예비후보의 군정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또 고창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해 여당 소속 단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심덕섭 예비후보는 조민규 전 예비후보의 소상공인 지원금 구상 등 정책안들을 군정에 반영해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전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김슬지 전북도 의원이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정읍 고창 지역 청년 등 20여 명에게 58만 1,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고 도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과 이 후보는 이 식사 자리의 성격을 청년정책 간담회라고 했으나 김 의원의 지지 발언 등을 보면 정책 간담회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북선관위의 판단입니다. 또 선관위는 이 후보에 대한 일부 조사도 마쳤으나 김 의원과 공모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이 어려워 검찰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장산 국립공원 내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허가하자 전북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의결한 내장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 명칭을 동원해 보전체계를 무력화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읍시는 내장산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축구장 6개 면적인 32개 홀 규모의 파크골프 시설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단체들은 정읍시가 당초 파크골프장으로 명시했던 사업명을 행정청 제출 직전 법령이 없는 파크골프 체험시설로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골프장은 금지시설이며 파크골프장 역시 공원시설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부 장관의 공원계획 변경 고시 중단과 경위 경계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지역 경선이 거의 끝난 가운데 경찰이 특정 예비 후보의 선거사무소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당원 명부가 부적절하게 유출돼 실제 선거운동에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강제 수사로 보이는데 수사 결과에 따라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한 예비 후보의 선거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11일 오전.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수사는 당원 명부로 추정되는 자료가 후보 측에 전달돼 선거운동에 활용된 정황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관리가 엄격한 당원 명부가 어떤 경로로 흘러갔는지, 실제 경선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후보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중앙당을 통해 명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이 확보한 명단은 현직 의원이나 지인들이 챙겨준 자료일 뿐이고 전화번호만 추출해 활용한 일반적인 선거운동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상대 측으로부터도 자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조만간 경찰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선 직후 터진 이번 의혹은 수사 향방에 따라 다른 지역 후보들로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내란 방조 의혹에 대해 무소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 간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관영 예비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걸라는 공세에 대해 이원택 예비후보는 사법적 기소를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방조 의혹에 대해 2차 종합특검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최근 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에게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약속이 유효한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말마저 단지 선거용 구호가 아니었다면 이제 그 말의 무게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원택 후보의 대국민 사기극, 도민 모욕의 정치에 대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물을 것은 분명히 묻겠습니다. 이원택 예비후보는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치인의 소양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당시 전북도의 청사 폐쇄나 계엄군과 협조체제 문서, 준해산 편성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판명한 뒤 책임의 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위는 있었는데 고의성과 증거 불충분이라는 측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행위는 있었는데 고의성과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 이런 취지로 제가 지금 현재까지 이해하고 있는데 그 전체를 저희가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예비후보와 민주당 이원택 예비후보 간 박빙의 승부가 예견되면서 양 후보 간 신경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 측이 경쟁 후보 관련 의혹 보도 확산으로 선거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최근 언론에서 심덕섭 후보 관련 의혹 보도가 이어지면서 지지자와 네티즌들의 문의와 항의가 급증해 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후보는 수사기관을 향해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선거가 진행될 경우 유권자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김종규 부안군수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김종규 예비후보는 부안읍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군수 교체를 열망하는 63%의 민심에 반드시 답을 드려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개소식 현장에는 무소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와
군산 김제 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종회 전 국회의원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종규 예비후보는 부안에너지공사 설립과 공기놀이 세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원형 경기장식 관광특구 지정도 약속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대규 남원시 제1선거구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예비후보가 12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교육 때문에 떠나는 남원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남원을 만들겠다며 아이비교육 특구 지정과 옛 서남대 부지 혁신 캠퍼스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또 서남의대 건물을 활용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남원에 유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모노레일 참사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시민열세 보호 조례를 추진하고 농민과 어르신 등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청년이 돌아와 정착하는 남원으로 반드시 바꾸겠다며 당 후보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출정식과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첨단 바이오 중심 산업 전환을 핵심으로 한 주요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학수 예비후보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 등록 이후 정읍시 충렬사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정읍의 대도약 함께 열어간다는 슬로건을 내건 이학수 예비후보는 인선국이 비전을 공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출정식 현장에는 지지자들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재선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도시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누가 정책을 세우고 정책을 진행하려면 끝을 봐야 되고 중간에 관리자가 있어야 되듯이 4년 동안 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동안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아직 시작 못한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최하 시민들이 8년은 해야 된다. 이학수 예비 후보는 11일에는 정책 발표를 통해 지난 민선 8기 성과를 토대로 정읍의 산업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핵심인 첨단 바이오 중심의 산업 생태계 전환입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 신산업 청년 창업 공간 확대와 AI 데이터 센터 유치, 첨단 과학산업단지 확장과 태인 지역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선 9기 정읍시장에 당선이 되면 진짜 정읍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할 것이고요. 또 청년들 일자리 만드는데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공약 또 주민 공감 공약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생 분야에서는 햇빛연금제 도입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청년 신혼부부 반값주택 공급 등 시민 체감형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학수 예비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읍지역 광역기초의회 예비 후보들도 함께 참여해 원팀으로 선거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남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